2편 18번부터입니다. 2편은 우리가 이제 보험 이론, 윤리, 보험 법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 보면 1편, 2편에 해당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문제는 18번부터 시작해서 33번까지 나오고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이 부분은 거의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참고로 우리가 18번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은 다 3점으로 되어 있고요. 18번 문제만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점이니까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편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나온다, 뒷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2편 다 걸쳐서 그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3대 기본 지키기에 우리 자필 서명,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데 쉽게 우리가 1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제 실명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 보험 계약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보험 계약자가 나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 체결 권유 단계에서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거절 시 승낙할 때 우리가 승낙 거절 시 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는 언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계약 프로세스, 각 프로세스별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우리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보험료, 그죠? 연납보험료 기준으로 10%보다 더 많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는 3만 원, 요 둘 중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자, 초회보험료 대신해주면 당연히 특별이익 제공이죠. 나쁜 거니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약속해요. 정한 거보다 많은 거 준다니까 이것도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이 돼가는 거고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이나 보험료의 10%의 더 작은 거를 더 지급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5만 원은 3만 원보다도 크니까 일단 무조건 특별이익이 되겠고요. 화재보험 갱신계약 시 우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할인율, 기초서류에서 정한 우대 이거는 다 정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이익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내 보험이 좋으니까 기존에 들었던 걸 갈아타세요. 이렇게 기존에 들어있는 거 해약하고 새로운 거를 가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승환계약, 갈아타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환, 그죠?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도 처벌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율규제라고 하는 우리 상호협정, 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정 협의에서 우리가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서는 제재금, 업법에서는 보통 벌금이나 과태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까지, 우리가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법을 위반한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건당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우리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대상,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있을 거고 장기기증자가 신고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의 대리인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사 직원이 우리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나타난 거죠. 뜬금없이 나타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우리가 3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계약 체결권이 있고 고지 수령권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데 그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대리점밖에 없죠. 그죠? 대리점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설계사하고 중개사와 설계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죠.
보험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등록합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을 하는데, 위탁받은 협회에 등록을 하는데, 뭐만 다르죠? 누구만 다르죠? 중개사만 어디에 등록합니까? 보험중개사만, 예,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 그죠? 금융감독원에 중개사만 등록을 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모집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은 다 갖고 있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그죠? 모집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임직원들 중에, 임원들 중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모집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험 대리점 영업보증금, 우리가 영업보증금 내지요.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보증금은 어디다 냅니까? 대리점은 보험회사에다 냅니다. 중개사에 우리가 위탁증거금은 어디다 냅니까?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냅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대리점은 여러분들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은 그 당사 회사에다 냅니다. 보험회사에다 내는데, 우리가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1억 원 한도 내, 그죠? 한도 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한도 내예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한도. 그죠? 같이 기억하십시다. 1억 원, 3억 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튼튼하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필요가 없다. 누가 예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우리가 예탁 의무가 면제된다. 맞는 내용이다. 요거까지도 같은 지문에서 기억하시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뭡니까? 우리가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서 당연히 보험 대리점에 보험 그 영업보증금의 그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보 수집.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하는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는 아니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정답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정보 수집이 아니라 우리가 가입 권유 단계에서 위험 보장 설계를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실행 단계. 우리가 완전 판매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소개 확보 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답처럼 우리가 보험 계약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를 우리가 계약 체결 단계라고 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한 다음에, 그죠? 가입 권유를 하고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 체결 권유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체결 단계하고 소개 확보, 그런 과정으로 6단계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5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 전문가, 직업윤리,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 읽어보시면 직업윤리에 안 맞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올바른 거 고를 때 읽어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아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을 가지고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많이 주기 위해서 다른 동료 직원들과 공유하는 거 절대 불가합니다. 완전 판매보다는 계약 실적의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아니죠. 우리가 보험 계약자의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계약 실적의 향상. 그죠? 읽어봐도 틀리잖아요. 그죠? 전문 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보험 지식만 공부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거죠. 지식만. 그죠? 이건 아닙니다. 금융 전체적으로. 왜? 우리 고객은 금융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돼서 특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기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생각해 보면 됩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와 이익이 상존하는 위험인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대수의 법칙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능 위험이 아니죠. 그래서 보험 우리가 불가능 위험이라고 하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객관적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또 순수 위험 중에는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해서 순수 위험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화가 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아니라 보험화 가능한 게 있어요. 순수 위험은 다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안 되겠죠. 불가능한 위험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 그죠? 보험화가 불가능한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 고른 문제입니다. 옳은 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그죠? 개인들이 이제 내가 이만큼만 낼게. 난 돈이 이만큼밖에 허력돼서 안 돼. 요 가입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만큼까지는 법률상 최고 한도, 보장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했고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보험이나 재산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다 보험 가입 금액 드시죠. 가입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게 일부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전부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죠. 그죠? 요게 한도가 되고, 만약에 요게 우리가 보험 가입이 만약에 우리가 크다. 그러면 큰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뭐를 한도 내로 보상을 합니까? 큰 것 쪽이 아니라 작은 것 쪽을 한도 내로 보상을 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입 금액은 우리가 개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이만큼까지 보상해주면 어떤 위반이 되냐면은, 예, 우리가 이득 금지의 원칙이 됩니다. 내가 더 낸 부분만큼은 보상하는데 우리가 실제 보험에서는 그걸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까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에 적용,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입 금액이 크다 그러면 뭐를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보험 가액을 한도 내로 보상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큰 거예요? 일부 보험은 우리가 보험 가액이 큰 거예요. 가입 금액이 큰 게 아니라 가액이 큰 거고, 초과보험은 뭐가 큰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겁니다.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전부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입 금액을 전부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주는 거죠. 전체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큰 거예요? 뭐가 큰다는 얘기예요? 가액이 크니까 보험 가액이 분모가 되고 보험 가입 금액 비율이,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분모가 돼서 요 한도 내에서 한도 내 비율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시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적어 놓고 가액이 크면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 가입 금액이 크면 우리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사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사기. 우리가 어떤 부분입니까? 사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읽어보면 좀 맞는데, 요 1번 지문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적발 실적을 살펴볼 때 생명, 장기보험, 사기 이런 부분이 절반을 차지한다. 맞겠죠? 여러분들 잘 통계 같은 거 물어보면 대부분 맞는 지문입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됩니다. 얼마요? 5억 원. 우리가 가끔 시험에서는 3억 원으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기억하시고,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범들과 보험회사의 문제일 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보험 사기를 이렇게 중대하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죠?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 되는 효과가 돼서 사회적인 그런 피해로 전가가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4번 문제. 실제로 지문이 길어서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는데 내용상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9번 다음 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알코올 농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0.03 이상, 그 다음에 뭐 사상,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고가 나면은 면허 취소가 되고요. 또 반드시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는 0.08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거부를 한다거나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다, 예, 음주운전에서 운전면허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0.0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03이 아니니까 0.01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이거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 취소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데 이 부분은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 거 기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도로교통법의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모집인이 되신 다음에는 공부하세요. 재밌으니까 공부도 좀 하시는데 고객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제 좀 필요하신데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문제 푸는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면허 취소 기준은 0.03이다 라고 하고 기억하시고 0.08인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면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회 이상 일으킨다든지 이러면 그죠? 가중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0.01은 미약하니까 해당 사유가 없고 면허 정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0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 그죠? 우리가 이제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있고, 그죠? 보험회사.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법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험업법에서는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하는데 보험자하고 보험회사는 같은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주요 당사자는 누굽니까? 대칭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계약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자하고 더불어서 같이 부과되는 사람이 피보험자도 있고 보험 수익자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고지 의무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또 대리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지 의무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보험 수익자는 아니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 여기까지는 반드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지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우리 보험료에 대해서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1편, 2편에서도 우리가 보험료가 나오고요.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업보험료, 그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료, 그거는 우리가 순두부 이렇게 기억하시죠? 순두부. 그래서 순보험료와 두자 빼고 부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험료는 순두부다. 그래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순보험료는 우리가 순수하게 내는 보험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할 때 받는, 사고 났을 때 받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에 또는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우리가 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신유수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순두부, 그래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우리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신유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러면 올바른 거 뭡니까? 여기서 순보험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순두부. 그죠? 영업보험료는 순두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 우리가 미리 계약을 정형한 보험약관, 미리 약관 이러면 다 무슨 법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계약의 특성 중에 부합.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전부로 맞으면 동의하고, 그죠? 가입하고,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나 이런 거, 일부만 가입하거나 일부나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미리, 보험약관 이러면 무슨 원칙, 무슨 특성? 부합 계약성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겁니다. 자,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1편, 2편의 마지막 대위에 대한 거. 보험자 대위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이나 재산보험에는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요. 개념이 없고 보험자 대위는 어디에 있는 개념이다? 손해보험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 행위로 손해 발생 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만 대위권을 하는 거 아니죠. 전부를 지급하여만 아니죠. 반드시 모두 이렇게 들어가면 의심하시오. 우리가 일부만 지급해도 그 일부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거죠. 대위 대신 권리를 갖는 것을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데 일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에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 때이다. 권리 이전의 시기는 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전부 지급한 때에 우리가 해당이 되고요. 3번 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는 없는 개념이고요. 인보험이나 산보험에는 없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우리가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3자에 대한 게 아니라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우리가 잔존물 대위라고 하죠. 잔존물 대위 또는 청구권 대위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모두 지불한 것을 우리가 잔존물 대위라고 하죠. 그죠? 일부를 한 것을 청구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편, 2편 같은 경우 우리 살펴봤는데요. 좀 범위가 넓어요. 그죠? 넓은데 우리가 특별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1편, 2편 준비하시면 좋은 점수 맞으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